정치권에서는 박연차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박연차 씨의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강력한 대권 주자로 지금 뽑히고 있는데 시사저널이라는 잡지에서 보도를 했어요. 반기문 전 총장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 우리 돈으로 한 2억 8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교장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그때 이제 20만 불을 이제 지원을 했다는 거고요. 박연차 회장이. 그리고 이제 유엔 사무총장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로 3만 불 이렇게 지원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이라 그러면 정말 반기문 사무총장으로는 또 다른 악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황상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상당히 들어요. 뭐냐면 박연차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주 그 가까운 또 아주 결정적인 또 정치적인 후원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하고 거의 뭐 사실은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이었고 어떤 뭐 목적이 분명히 이제 있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다 보죠. 박연차 게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자, 그런 상태에서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은 이 속된 말로 이제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참여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 치고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용돈 안 받은 사람 없다라는 소문이 상당히 그 당시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그 외교부 장관 시절에 그 20만 불을 받은 부분 관련해서는 이거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개인적 용도로 썼다기보다는 아마 어쩌면 다른 용도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걸 정부 공금으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쩌면 박연차 회장에게 좀 반기문 사무총장 쪽에서 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좀 요청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용처 부분도 함께 이제 거론을 좀 해서 좀 규명을 해야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실제 좀 접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터무니없는, 음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좀 시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이제 박연차 씨의 지인이 이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시사저널에서 보도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때가 지금 문제되는 게 2005년 5월인데 베트남의 외교 장관이 일행이 한 7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간에서 거기서 만찬을 했었는데 그때 박연차 씨가 베트남 명예 총영사로 자격으로 거기를 갔다는 거죠. 그걸 가서 그날 23만 불을 지불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왜 23만 불을 주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어떤 박연차와 관련이 있었는가 그 부분이 좀 우리가 좀 의혹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뭐 사업상을 이유로 제공했다고 그런 말이 있고 아니면 뭐 사돈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근데 이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왜 그날 만찬이 있는데 그 만찬은 상당히 바쁘고 어떤 돈을 주기의 시점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그 당시 그 시점을 꼭 그렇게 선택해서 돈을 줬을까? 그런 부분도 약간 의혹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터무니없이 지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사실대로 주었는지 더군다나 뭐 그 지인 이야기하면 2009년도인가요? 그때 박연차 게이트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에서도 이걸 인지했는데 수사를 안고 덮었다. 이제 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반 총장이 오고 또 대선에 뛰어들면 두고두고 아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선에 반기문 총장이 지금 이제 한국 바깥에 있기 때문에 유엔 현직 사무총장으로서의 이제 그 지지도와 인지도를 누리고 있는데 들어오는 순간 뭐 굉장히 혹독한 시련대에 올라오고 이제 시험 검증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성완종 회장 자살 사건 때 이미 몇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올 때마다 뭐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는 의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저는 20만 달러는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 3만 달러는 생각할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박연차 회장이 그동안 유력 인사들한테 돈을 건네는 건 되게 1만 달러, 2만 달러 정도 수준을 그냥 쑥쑥 줬다는 게 지난 박연차 게이트 때 많이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3만 달러를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반기문 총장한테 큰 악재고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대선 유력 후보로서 혹독한 이 검증대에 올라섰을 때 이런 돈 문제에 관해서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행여라도 관련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공소 시효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9차 촛불 집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또 광화문 바로 앞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지금 주최 측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25만 명이 운집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주무대, 광화문 바로 앞에 설치된 주무대에서 공연이 열리고 있고요. 조금 전 6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좀 떨어진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도 조금 전까지 친박 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친박 단체는 집회를 마치고 지금 시가 행진 중입니다. 친박 단체에서는 오늘 시간을 과거에는 오후에 집회를 열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저녁에 촛불 집회 시간과 맞춰서 맞불 집회를 열고 지금 촛불 집회에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측의 충돌이 있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같은 시각에 친박 단체와 촛불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그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의 여야 의원을 모시고 여의도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으로 소개를 아직은 해야 되는 거지요. 예. 네. 그 다음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